이순신의 23전 23승 그 비밀을 찾아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많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은 아주 넓고 옛날 무기들이 있네요. 이제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것은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선을 갖고 싸웠던 전쟁은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이순신의 승리 비법을 통해 임진왜란의 극복 과정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순신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1592년 4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먼저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육군은 일본군에 패배하고 선조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전라자수사 이순신은 그가 이끄는 수군과 함께 바다를 누비며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외적의 침략에 단 한 차례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23번 싸워 23번 승리한 이순신. 그 승리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591년 이순신 장군은 전라자수사가 됩니다. 전라자수사로 부임하고 보니 쓸만한 전투선이 5대밖에 없었습니다. 전투선을 정비하고 총통을 수리하고 성곽을 보수하고 수군을 훈련시켰습니다. 거북선을 창제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외적이 쳐들어올 것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거북선에서 포사격 시험을 한 직후 외적이 부산으로 침입합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첫 전투는 옥포해전이었습니다. 1592년 5월 이순신 장군은 우리 수군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여 일본군 32척의 배 중에서 26척의 배를 격파시켰습니다. 우리 군은 부상자 1명이 발생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철저히 준비했으니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옥포 전투는 왜군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이순신의 승리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이순신의 승리 비법 첫 번째, 준비하는 자가 승리를 철저히 준비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해군의 전투함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옥선입니다. 판옥선은 배가 높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구들은 칼을 빼들고 몸을 부딪히며 백병전을 전개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왜구들이 우리 배에 기어오를 수 없도록 아주 높은 배로 만든 것입니다. 판옥선의 높은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기 때문에 활을 쏘거나 포를 쏘을 때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기동성과 견고함을 갖춘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거북선과 더불어 많은 활약을 한 가장 규모가 컸던 전투선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해군의 또 다른 전투함입니다. 거북선이지요. 거북선은 태종 때에 만들어졌다는 기록은 있으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대용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배 위는 판목을 깔아 거북 등처럼 만들었고 그 위에는 칼, 송곳 같은 것을 줄지어 꽂았습니다. 앞은 용의 머리를 만들어서 입을 총구멍으로 활용하였고 거북의 꼬리 부분에도 총구멍을 설치하였습니다. 좌우에도 총구멍이 각각 6개나 있었고요. 군사는 모두 그 밑에 숨어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병력을 보호하고 적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면서 적진을 휘저은 돌격선이었습니다. 사천해전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이 투입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해군의 전투함을 보면 이순신의 승리 비법 두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투선인 판옥선과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것은 총통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총통을 판옥선, 거북선 등 전투함에 배치하여 외선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투선에 실린 포로는 천자, 지자, 현자 총통 등이 있었습니다. 판옥선의 이런 각종 총통으로 일본군과 1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함포 사격으로 일본 전선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근접전을 피하고 일본군과 간격을 유지하면서 함포 사격으로 일본군을 공격한 것이지요. 이순신의 승리 비법 세 번째, 우리 전함에는 우리에게 알맞은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의 무기 총통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어떤 품성의 사람이었을까요? 이순신의 인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난준 일기에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다. 하지만 적을 물리치는 일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술 한 잔도 올리지 못했다. 평생 한으로 남으리라. 생신과 설날을 어머니와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평안하다는 말을 들으면 다행이다, 기쁠 따름이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어머니에 대한 뭐가 깊은 분이었을까요? 네, 이순신은 효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1597년 통제사에서 파직되고 백의 종군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이때 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한다. 뛰어나가 뛰며 뒹구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하다. 곧 해암으로 달려가니 배가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야 이루다 어찌 적으랴.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엿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순신은 효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로 임명되고 12척의 배만으로 전세를 수습해야 했을 때 조정에서는 이를 민망히 여겨 이순신에게 해전을 벌이고 육지로 올라와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순신은 해전을 없앨 수 없다고 말하며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도록 힘을 다해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장계를 올립니다.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일본군은 전선 500척을 보유하고 있었고 조선군은 12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대가 될 수 없었지만 이순신은 끝내 해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뒤 일본의 군대는 철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명나라 장수를 찾아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승국합니다. 여기서 이순신의 어떠한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몹시 차가워 뱃사람들이 얼고 떨 것을 염려하는 마음. 큰 비가 내려서 여러 사람들이 거쳐가 괴로울 것을 염려하는 마음. 광양 고을이 온통 쑥대밭이 되었을 때 당분간 배를 수리하는 일이라도 없애서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어야겠다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순신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순신은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추워서 옷이 없는 군사들이 추위에 떠는 모습이 안쓰러워 차마 못 보고 식량조차 오지 않으니 더욱 딱하고 걱정스럽다는 일기. 장수들에게 씨름을 시키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한 것이 나를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생한 장수들의 노고를 풀어주고자 한 것이다 라는 이 일기를 통해서 이순신은 또 누구를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이순신은 병사들을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순신의 인성을 통해서 또 다른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찾은 비법은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고 포기하지 않는 성격으로 뛰어난 인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순신의 또 다른 승리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의 뒤에는 숨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신뢰를 받은 정운장군, 최고의 참모로 이순신의 끝까지 함께했던 송희립 장군,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 조선 최고의 해전 전문가로서 이순신의 고문 역할을 했던 정걸 장군, 물길 연구에 삶을 바쳐서 이순신의 승리를 도왔던 어영당, 화약기술자 이봉수, 이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뛰어난 인성 덕분에 이순신 주변에서 이순신을 도왔습니다. 비법 5번째, 신뢰에 보답한 이순신의 우수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순신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전략을 짜고 유인 작전을 쓰면서 화포와 화살을 퍼부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한산대첩에서는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좁고 암초가 많은 견내량에 있던 일본배 70여 척을 공격하면서 피했다, 공격했다, 또 피했다, 이렇게 하면서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항날개 모양으로 진을 쳐서 외선을 포위하고 대형 총통으로 적선 59척을 격침했습니다. 이 싸움은 임진왜란 최대의 승리인 한산대첩입니다. 한산대첩은 임진왜란 전쟁의 상황을 뒤바꾸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군은 바다를 포기했지요. 홍위 장군 각제우와 의병의 승리, 김시민의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등이 이어지면서 일본은 명나라와 강화회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해전마다 승리를 하고 1593년 8월 이순신 장군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됩니다. 명나라와 외가 강화회담을 하던 중 1597년 더욱 발전한 무기를 갖고 일본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정유재란입니다. 왜군이 거짓으로 꾸민 밀서를 믿고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부산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순신은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되고 한양으로 압송,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후 백의 종군을 하지요. 7월에 칠정량 해전에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대패합니다. 배 12척과 군사 100여 명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임명됩니다. 이순신은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1597년 9월 명량 해전이 있었습니다. 좁고 길며 물살이 센 불규칙한 지형, 소용돌이 물살의 율돌목 지형을 이용한 전투였습니다. 하루에도 물살이 4번 바뀌는 이곳에서 이순신은 적과 맞싸웠습니다. 명량 앞바다의 물길을 연구하고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라는 말로 병사들을 격려했지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배와 맞서 승리하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노량해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은 조선에서 후퇴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군이 돌아가는 노량 앞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순신은 일본이 이대로 물러가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마지막 유언이 지금은 한창 전쟁 중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우리 군의 사기를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이용할 적의 전술을 꿰뚫은 것이죠. 이 전투에서 외선 200여 척이 박살나고 50여 척만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은 막이 내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순신의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산대첩, 명량해전, 여기에서 썼던 전략들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니었죠. 이순신은 장소에 따라서 전투마다 뛰어난 전략을 구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전승 비법 6번째, 모든 전투에 직접 앞장서 뛰어난 전력을 구사하였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께 감사하는 마음을 편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편지의 앞부분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편지를 완성할 수 있겠죠? 이순신 장군의 승리 비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비하는 자가 승리를 철저히 준비하였다. 2. 최고의 전투선, 판옥선과 거북선이 있었다. 3. 우리 전함에 알맞은 무기, 총통이 있었다. 4. 따뜻한 가슴, 포기하지 않는 성격, 뛰어난 인성을 갖고 있었다. 5. 신뢰에 보답한 이순신의 우수한 사람들이 있었다. 6. 모든 전투에 직접 앞장서고 뛰어난 전략을 구사하였다. 오늘은 이순신의 23전 23승 그 비밀을 찾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순신의 노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이순신의 아름다운 유언 한번 모두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창 전쟁 중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